자, 오늘 얘기는요, 기분 좋은 얘기부터 할게요. 왜냐면, 문 대통령 관련된 기분 좋은 소식 이후에는 다 이제, 요즘 뉴스와 포탈을 점거하고 있는, 우리, 이 십선녀와, 그 투석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슈가 없어, 세상에 어떻게 된 게. 아니 왜 네. 다른 이슈가 없는 줄 아세요? 이 외론들 때문이에요. 뭐 준스가 얘기나 아. 십성열 얘기나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얘기가 얼마나 많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외론들을 어떻게 때려잡아야 될지 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외론 때려잡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가 백신을 놔드릴게요. 자, 선한 백신 먼저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 보이시죠? 네. 네. 7월호 예정돼 있는 타임즈 표지 사진입니다. 네. 아주- 파이널 오퍼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신데 네. 뭐 이제 조국을 위한 마지막 어떤 헌신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 그렇죠. 것 같아요. 아마 네. 내용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지 마. 타임지, 몰라. 네. 아직 마지막 아니야. 근데 이제 쟤네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충분히 대한민국을 위해 하실 일이 그렇죠. 많으신 거고, 그럼요. 네, 그 역량을 해주실 분인데 7월호에 저 표지로 해가지고 타임즈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것도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저것도 저거 네. 매진이다. 진짜 아니에요. 매진뿐만 아니라 100% 전 매진이다. 세계 언어판이 다 매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외놈판, 1어판만 빼고는 왜 너무 전 세계의 이 타임즈 이번에 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뭐 타임즈가 정론지고 뭐 BBC가 우리 언론이 돼버린 아니, 이따위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잡지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메인으로 쓴 적이 있나? 있어요. 있어요? 한겨레 20일. 그때 네, 좋은 기사로는 절대 나오질 않죠. 난 사실 이번에 뭐 월간동화나 이런 데서 시사나 이런 데서 대통령 스페인 방문해갖고 있었던 어떤 또 오스트리아 국왕 방문해갖고 있었던 그 좋은 사진들 있잖아. 네. 그런 것들을 한두 개로 이게 그 취재 기사라 좀 써주기를 바랬어요. 왜냐면 우리 방송 말고 또는 몇몇 그 진보 유튜버들 말고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추적한 게 하나도 하나도 없거든. 없어요. 거의. 기어주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타임즈가 돈 냄새 잘 맞. 얘들이 트렌드를 알아. 야, 아니, 근데 스마트해. 제가 타임지 편집자라도 네, 이번 달에 누굴 표지 모델로 할 거냐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이죠. 당연하죠. 네,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안 쓰는 게 BTS 이상한 거지? 표지하고 문재인 대통령 표지하고 어느 쪽이 많이 팔릴지 한번 자웅을 겨뤄보는 그런 통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진짜 이 타임즈는 사가지고 이게 지문 묻기가 아까우니까 이게 지문 묻으면 안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진공 팩해가지고 가보로 보관하고 벌써부터 그거 알아보고 계신 분 있더라고. 플라스틱으로 된 거 이렇게 이게 해가지고, 야구 카드 같은 거 모으는 그거 있잖아. 네. 그래서 아예 그거를 해갖고 진공 팩으로 보존하시겠다고. 네. 집에 이렇게 그 식품 진공 포장하는 거 있거든요. 그걸로 쭉 뽑아도 괜찮아요. 예. 어쨌든 한 곳만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 이것도 엄청나게 또 품겨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타임지 홈페이지 가보면 이 뭐 기사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시도를 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쭉 기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마지막 시도가 지금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그 마지막 조율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성킴이 왔다 간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뭐 이게 뜨뜻미지근하게 한 조용히. 것도 아니고 네.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갔냐? 네. 엄밀히 말해갖고 외론들이 저기 그동안 있었던 워킹그룹 폐지가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된 거냐? 왜 대북주 떨어지냐?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맞아. 대북주 떨어지더라고요 또. 요거는 이제 세력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이미 우리가 뭐든지 해놓게 대화 협상에 나와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화 협상에 대해서 그러면 7월 12일까지 식량하고 백신 문제에 대한
확실한 뭐를 내놔라라고 얘기가 왔습니다. 자, 우리가 7월 12일 전에 이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해답이 가게 되면 이게 이제 뭐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 선물을 누가 받아간다? 김정은이 받아간다는 거예요. 어디서 받아간다? 판문점에서 받아간다는 거지. 하하. 넘어오나? 응? 우리 쪽으로. 어차피 거기 뭐 그 블록 하나인데 뭐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7월 12일이 뭐냐면 중국과 북한의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굉장히 십자리를 많이 챙기잖아 공산권 애들이. 왜냐면 걔들 지금 공산당 창당 100주년. 네, 뭐 그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있고, 걔들, 굉장히 이제 이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네. 이번 7월 12일이 빵집 아저씨 대아티아이 빠지는 거 주우라고. 빨리 주우라고. 네, 여러분 근데, 주워. 예, 그래서 그 날짜에 뭔가 이제 중국하고 북한하고도 굉장히 그 기념적인 행사를 할 겁니다. 어차피 그렇죠. 형식적이니까. 그러니까 시진핑도 뭔가 이제 존재감 과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전에 시진핑이 준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선킴이 왔다 갔는데 북한에 대한 제재 연장을 그대로 다시 한번 재연장한다고 이제 바이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맞아요. 그러면 트럼프 때부터 이어져 온 미국의 입장은 뭐냐? 한국하고 먼저 얘기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북한이 나는 한국하고는 얘기 안 해. 그렇지. 북한이랑 미리 해줬으면 좋겠어. 통미봉남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랑 직접 네. 했으면 좋겠었는데 우리가 마음은 있는데 일단 니네가 먼저 해야 돼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온 거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번에 한번 DMZ 걸으면서 저는 그냥 우리가 몰라도 되니까. 왜냐면 하도 외론들이 지랄 발광을 하니까 우리 그렇죠. 몰라도 되니까 진짜 진전만 되고 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의견은 이제 조율을 한다라고 조율을 했다. 만나서 뭔가 상담을 했다는 건데 분명한 메시지가 넘어온 게 식량하고 백신을 다 오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게 된다고 치면 이 주는 거를 말하자면 최선진가 받아오거나 김여정이 받아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급이. 7월 10일 이전에 극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때 판문점의 본처럼. 그러면 기존의 현안에 걸려 있었던 모든 문제는 다 날아간다. 라고 볼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봐져요. 그리고 미국도 이번에는 그걸 용인을 할 거고 이러한 방식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이게 대북 제재 사항이 기다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남았어요. 한 2주일 조금 넘게 남은 정확하게 따지면 17, 8일 남은 거니까 이 기간들 중에 어떠한 대북 간의 극적인 발표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저기 나와 있는 조국을 위한 마지막 헌신, 마지막 그 오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7월 달에 드러나지 않겠느냐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북주 갖고 계시고 떨지 마시고 팔할 때 많이 주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문 대통령 관련해서 안 나가고 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SICA 화상 정상회의 초청 참석입니다. 네. SICA가 뭐하는 회의인지 또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죠. 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제가 할까요? 네. 네. 누구든지 해봐요. 네. 이 SICA 이게 뭐냐면 중미 통합 체제라고 해가지고 이거 스페인어라서 지금 아무도 안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스테마 데 인테그라시옹 안 되거든 지금 이게 원어 발음이 네, 안 돼 이거는 스페인어라서 그래서 지금 SICI를 아무도 안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센트로 지금. 아메리카나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미에 있는 8개국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합과 발전을 위한 지역 협의체입니다. 중미 통합 체제. 네, 여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초청을 받아서 지금 화상으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중미가 사실 미국한테는 제일 지금 골치가 아픈 지역이에요. 중미 지금 보면은 나라가 어디가 있냐면 코스타리카, 벨리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이렇게 8개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은 이미 우리가 예측을 해드렸잖아요. 네. 왜? 스페인 간다. 그렇죠. 스페인에서 동반자적 협정을 했다. 그렇죠. 뭐 하기로 했다? 중남미 건설 시장과 SOC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제 준비가 돼 있었던 거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중남미에서 미리 연락이 온 거지. 스페인 대통령을 초청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우리나라. 바로 다이렉트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거예요. 그렇죠. 자, 더 코리아 뉴스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한시카 정상회의에 참석, 코스타리카 초청. 최근에는 한중미 5개국,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간 FTA가 발효되고 우리가 중미 경제 통합은행에 가입하는 등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대미 생산기지 인접국으로 이전하는 추세와 친환경,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의 대시카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카. 이게요. 11년 만에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여기 참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11년 전이면 이명박. 맹박이 때죠. 네. 그때 이제 맹박이가 하도 경제를 잘한다고 뭐 이렇게 사기를 많이 쳐가지고 그때 이제 한번 됐는데 진전이 전혀 없었죠 그쪽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미 중국 자본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는 시기라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밀려나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파나마 국철 그러니까 지하철 그 연장 개선 사업부터 시작해갖고 칠레 공항 사업, 그 다음에 뭐 엘살바도르 석유 관련된 사업 뭐 이런 지역 안에서 영향력을 이제 하나씩 둘씩 늘려나가고 있어요, SOC 쪽으로. 그래서 그 경쟁 상대가 늘 스페인과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스페인이 우리 쪽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이 중남미 국가에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한국하고 직거래를 틀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남미 쪽에서 수요로 하는 굉장히 많은 그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 경공업, 중공업 제품들의 수요가 그동안 중국산으로 다 몰려져 있었는데 이게 한국 쪽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 기사에 보면은 중남미 지역이 지난해 한국 해외 건설 수주의 20%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올 하반기에 뭐가 있냐면 코스타리카의 광역 수도권 전기 열차 사업, 그 다음에 도미니카 공화국의 천연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 뭐 이런 게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들에서도 사실 한국 기업에 어떤 도움을 요청한 부분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게 훨씬 안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중남미 지역은 중미 특히 중미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국가들이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 상태도 그렇고 치안 상태도 그렇고 독재인 국가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가장 많은 불법 이민자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수많은 대형 캐러반들 그때 올라간 그 1,300만 명 넘는 캐러반들 지금 아직도 잡혀 있나 통과했나? 아니요, 통과 못했죠. 아직도 당연히. 못하고 있어? 네, 지금 바이든도 안 열어준 네, 거야? 안 열어줬습니다. 안 열어줬고 지금 계속 막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야, 니들 나라 그 국민들 제대로 못 막을 거면 우리가 주는 그 지원금 안 줄 거야라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세게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중미가 그래? 그럼 한번 버텨보든지 이러고 정말 사람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골치가 아팠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반대를 하면서 민주당 측은 반대를 하면서 이러면 안 돼 받아줘야 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네들도 받는데 상황이. 그래서 지금 여전히 막아놓은 상황이에요. 막아놓은 상황이고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서는 돈을 주는데 이 돈이 실제로 제대로 된 SOC로 가는 게 아니고 다 부패한 정치인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남미에 진출 못한 가장 결정적인 게 그거예요. 공사비를 받으면 30%는 뇌물로 줘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걸 제한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사비가
제일 비싸. 이게 배짱으로 넣는 거야, 쉽게 말하면. 왜냐면 다른 데는 어차피 부실공사 할 거거든, 중국 애들이라서. 그래서 도로 지어놓으면 10년 안 돼서 푹푹 꺼지고요. 맞아요. 교량 지나 쩍쩍 갈라지는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인들이 책임을 안 지는 거야. 왜? 지가 먹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진출하고 있는 이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에 오히려 더 제값받습니다. 왜냐면 한람하고 말람 말고 우리 출장비도 있고 체류비도 있고 사실 우리밖에 할 데가 없는데 비용 이제. 비싸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제일 힘들고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면서 차마 중국한테는 못 맡길 공사들이 이한테 조금씩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이게 대중화된다는 거야. 왜? 스페인이나 중국이 예전에는 뇌물도 선금으로 좀 주고, 그렇지. 뭐 공사비도 야, 그냥 나 기름으로 받아갈게.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이 펀딩이랑 공사를 이게 맞교환할 수 있는 경제적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거든.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공사비로 이걸 다 카바를 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국처럼 도덕적인 경영을 하면서 또 현지에 가서 예를 들어 도로 공사를 하면 도로 공사하다가 갑자기 그 남는 자재랑 그 시간에 휴일에 와갖고 학교를 지어주고, 그렇지. 병원을 진료소 같은 걸 지어주고, 애들한테 학용품 사주고, 막 이런 그 아름다운 미담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역시 뭐니 해도 사람은 한국 사람이 진국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스페인 방문을 통해 갖고 이게 본격적으로 앞으로 한국하고 스페인이 진출한다라고 하니까. 정작 스페인이 야 내가 모시고 왔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 소개팅 하는 사람은 소개시킨 주선자는 빠지고 당사자 오시라 그래 당사자 그래서 대통령만 불러간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야, 우리가 어차피 주는 지원금이 중국 주머니로 들어가고 부패한 정치인들 주머니로 들어가느니 차라리 한국이 제대로, 그러니까 그 나라를 안정시켜주면은 불법 이민자가 사실은 제일 발생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먹고 사실, 살면 왜 가? 자기 동네에서 살지.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가 사실 중미에 가가지고 이제 불법 이민자들 안 받겠다, 오지 말라라고 얘기해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어요. 지도 이민자 주제에 왜 못 오게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의도가 아니었어. 카멜라 해리스는 그거였어요. 니들 나라를 일단 사실은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막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미국은 니들 나라 자체를 안정시켜서 굳이 너희들이 불법 이민자가 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는 그 방식으로 사실은 너네 나라를 돕겠다라는 식의 뉘앙스였는데 이걸 못 오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도 다 그렇게 뽑았었어요. 불법 이민자 안 받겠다, 이래서 난리가 났다, 이런 식으로. 자, 결과적으로 앞으로 중남미에 우리 산업이 진출한다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거기서 달러만 뽑아올 수가 없어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 원자재 관련된 수입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런 물물 교환을 특히 원자재 같은 걸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권한을 발휘하게 되면 그걸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비 능력, 즉 그렇죠. 공업 생산력이 뒷받침이 돼야 이러한 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 세계 지금 우리 난리잖아요. 지금 6개월 연속 계속 상승세 타고 가고 있잖아. 응? 그런 과정에 우리가 그동안 똑같은 비슷한 제품들 수입해 오던 때가 중남미였는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하나하나씩 터져가고 있거든요. 그 대체할 수 있는 자원시장으로 남미가 다시 우리한테 떠오르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번 그 정상회담 초청을 통해 가지고 어떤 립 서비스나 어떤 뭐 외교적인 가시적 성과 이런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직접 연결되는 후속탄들이 빵빵 터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격인 거예요. KTV 광고 기사를 보면은 시카 지역 이 8개 지역은 인구 5,400만 명 규모의 시장이고 신재생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최근 약 2억 달러 규모의 도미니카 LNG 터널 건설 사업, 그 다음에 약 25억 달러 규모의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 사업에 진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코스타리카 광역수도권 전기열차 사업은 15억 5천만 달러 규모고요. 그 다음에 10억 달러의
그 도미니카 천연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도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가 하지 않을까. 그럼요. 예. 이게 우리나라 이제 경제 입장에서는 뭐 10억 달러 해봐야 1조 원인데 간 많이 부었다 우리 1조 원이 돈인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나라에선 구군을 걸고 하는 사업인 거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자 일단 중남미가 이 동아시아보다 유리한 건 사람이 덜 양아치야 걔들이 그래도 아직 순수해. 아직 순수해. 그리고 이 중남미 쪽에 경제 발전을 시키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 생산품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팔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미국에 직접 진출을 하는 것보다 인건비 비싸고 뭐 규제 복잡하고 이러잖아. 그렇죠. 이제 미국을 목표로 하는 잠재적인 수출 시장으로 중남미를 키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파나마나 멕시코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자제품, 특히 대우가 이걸 잘하는데 대우나 위니아 같은 데서 거기서 전자제품 만들어서 중남미 미국에다가 다 팔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실적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아시아 시장보다 중남미 시장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번 회담 이후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아 세실님께서 중남미 가톨릭 국가 많다고. 그렇죠. 다 가톨릭이잖아 거의. 이것도 가톨릭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게 또 근데 오늘 여수 갓김치에서 신제품 김치들을 품평하는 날입니다. 물 갓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추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갓김치죠. 야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깍두기고 그리고 여기는 알타리 김치죠. 배추김치를 한번 잘라볼게요. 엄청 통째로 말아가지고 맛 한번 볼게요. 맛이 아주 기가 막혀. 어리고기하고 같이 얹어가지고요. 엮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젓가락과 양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갓김치를 껍데기를 먹어보기 전에 국물을 한번 맛을 봐볼게요. 야, 이 시원한 맛은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깍두기를 잠깐 볼까요? 왜 이렇게 뭐가 달짝지근한 건가요, 뒷맛이? 하지만 최고라고 칠 수 있는 거는 물 갓김치. 이 물 갓김치 맛이, 이 국물 맛이 최고입니다, 이 맛은. 6종의 신제품 김치들 전부 다 한번 맛보셔도 절대 실망할 일 없으시겠다는 자신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다리던 돼지고기 수육이 나왔습니다. 그냥 볼 거 뭐 있어. 이 김치로 그냥 싸가지고 바로 한 방으로 먹는 거죠. 내가 요즘 가톨릭 관련한 영향력을 얘기하면서 네. 너무 지금 가톨릭의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갖고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지금 네. NIBJ님께서 내가 17년째 남미 애들하고 지내고 있는데 아. 걔들 양아치예요 이렇게 쓰셨는데 네. 좀 착한 애들하고 좋은 관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아니,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걔들을 험한 애들 보고 예. 험한 입장에서 사셨지만 걔도 먹고 살만해지면 착해질 겁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우리 앞에선 착해져야지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들이 숙이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형님 입장으로 잘 받아주면 되죠 뭐. 우리 안 하면 중국이 할 텐데. 중국이 할 텐데 그렇지.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네, 훨 우리가 하는 게 낫다는 훨씬 걸 낫지. 알게 해주면 네. 우리 현지 계시는 교민들의 지위도 확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우리나라에 와서
태극기 모독부대나 엄마 모독부대, 어버이 모독연합 이런 애들만 본 사람들은 야 한국 애들 완전 무례하고 무식하고 어우 상종 못할 인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아무튼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위상으로 인해서 네. 그동안 전혀 사실은 이제 BTS나 블랙핑크 말고는 모르던 K-팝밖에 모르던 중남미의 K 경제와 K 정치가 이번 순방을 통해서 한 방에 쫙 날아갔다는 거지. 걔네들 얼마나 동경하는 게 스페인 왕궁이야. 그렇죠. 그 스페인 왕궁을 제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대접받고 오신 분이잖아. 이게 여러분이 중남미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미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그 백인들에 의해서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그 당시에 이미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식민 지배를 할 당시에 본토에서 건너온 백인들 있잖아요. 본국에서 약간 이등심이 같은 백인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못 사는 애들이 식민지에 와서 큰 소리 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노예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혼혈들 그리고 이제 쿠바 같은 경우는 그래서 흑인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거기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쪽이 예를 들어서 백인들 같으면 백인들은 본인들이 특별히 내가 중남미야라는 생각보다는 스페인 본토나 포르투갈 본토와 크게 다르지 않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되게 희한한 게 중남미의 그러니까 식민 본국으로부터 독립투쟁을 이끌었던 사람들도 사실은 백인들이에요. 사실 오늘 너무 많이 나가는데 뭔 얘기를 하면 끊기질 않니?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다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 인류사적으로 봐도 그쪽 그 중남미 쪽에 있는 원주민들이 네. 다 우리랑 똑같은 그 알타이역에 비슷하게. 예, 그쪽 어족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도 많고 멕시코하고 뭐 그러니까 페루 이런 데는 신기하더라고요. 비슷한 단어도 많고 언어도 언어 순서나 이런 구성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생긴 것도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음악 있잖아요. 음악 들어보면은 이상하게 거기도 한이 서려 있어. 약간 아리랑 삘이 있죠. 예. 네, 아무튼 어찌 됐거나 이번 부분에 대한 뉴스가 안 나온다는 것도 앞으로 기대 효과가 크다는 거. 이거는 이 스페인 진출 준비하고 있는 건설업체나 이런 기업들에서 스스로 니들 돈 내갖고 신문 일면에 좀 내줘라. 진짜 대통령이 이만큼 고생하시면. 네, 이런 쓰레기 같은 언론들이 이제 가만히나 있으면 좀 화가 덜 날 텐데.